재료를 소개를 할 거예요. 제가 쓰는 도구를 소개할 건데 제가 쓰는 도구들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소개하는 도구들은 기준이 좀 아이들이 사용하기 안전하고 쉬운 것 그리고 구하기 쉬운 것 위주로 소개를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점토를 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찰흙이겠죠. 저는 이제 그 도예 전문점에서 찰흙을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소지라고 하는데 그냥 근처에 있는 저 같은 경우엔 인터넷으로 주문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도예점에 전화로 주문을 해서 구입하고 있어요.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점토인데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하나에 뭐 몇백 원씩 한 낱개로 된 점토를 구입하시는데 그러면 구입해서 보관할 때도 생각보다 빨리 굳기도 하고 돌멩이가 많아서 까끌까끌해서 아이들이 놀기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큰 덩어리로 구입하시는 게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보관도 쉽고 아이들이랑 점토 놀이하기에 훨씬 좋아요. 이거는 한 덩어리에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데 정확한 가격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배송료가 대신 좀 나아요. 배송료가 무겁다 보니까 이 하나가 10kg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무겁다 보니까 배송료가 한 4,000원, 5,000원 그것도 구입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대신에 이렇게 한번 구입했을 때 꽤 아이들한테 한 이 정도씩 주게 되니까 꽤 많이 쓸 수가 있고 보관도 생각보다 오래 가요. 그리고 이걸 구입하실 때 그래서 이제 구입하면 이렇게 뜯어서 제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이 흙의 이름은 청자토인데 도예 전문점에서는 소지라고 불러요. 이 청자토는 보시면 색깔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찰흙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청자토가 좀 무난하고 옹기토도 가격이 저렴하지만 옹기토는 조금 알갱이가 있어서 알갱이가 전혀 없는 부드러운 흙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청자토나 백자토, 청자토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입하실 때 이거를 아이들한테 잘라줄 때 다른 이런 일반적인 뭐 이런 점토 칼로 자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로 된 것들을 이용해서 자르는데 도예 전문점에서 소지를 구매하실 때 이 와이어도 함께 구매하시면 좋지만 이게 없으면 그냥 털실이나 일반 끈으로 잘라도 돼요. 좀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이 실 부분을 옆면에다 이렇게 댄 상태로 손을 이렇게 당기면 굉장히 쉽게 잘라져요. 대신에 이거는 여기가 와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절대 갖고 놀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으시고 이거의 이용 규칙은 절대로 선생님만 자른다. 그리고 미리 다 잘라 놓으신 다음에 잘라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낱개 포장해서 수업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찰흙을 이렇게 다 쓰고 이만큼 남게 되면 이렇게 이 소지는 겉비닐과 속비닐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속비닐로 이렇게 좀 덮은 다음에 겉비닐을 이렇게 다시 좀 묶어주시면은 촉촉하게 그대로 보관이 돼요. 무거우니까 이용에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할 거는 찰흙할 때 이제 밑 준비인데 전 책상에 이렇게 항상 아세테이트지를 깔고 해요. 아세테이트지는 저희 흔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책비닐로 많이 쓰는 건데 좀 이렇게 질겨서 잘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수업을 다 한 다음에 금방 벗겨서 보관했다가 다시 이렇게 또 씌워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깐 다음에 찰흙판을 놓고 하고 있어요. 이 찰흙판은 사실은 찰흙판이 아니고 시트 도마예요. 다 뭐든지 다 있는 곳에서 구입한 건데
이렇게 3개에 2,000원 정도 했었어요. 지금도 판매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되게 엄청 질기고 튼튼해요. 어느 정도 탄성이 있어서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아주 휘청거리지도 않고 어느 정도 찰흙을 같이 올려서 들고 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실컷 찰흙 놀이를 한 다음에 이대로 들고 선반 같은데 전시할 곳에 갖다 놓으면은 그대로 전시용 받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술 놀이를 할 때 저희가 또 많이 사용하는 촬영 놀이 할 뿐만 아니라 풀 작업을 할 때도 풀이나 만들기 작업을 할 때도 이 위에서 하면 이렇게 풀이 마구마구 묻었어도 그냥 물로 쓱 닦아버리면 되거나 아니면 목공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굳은 다음에 떼어내면은 금방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모로 활용하기가 좋아서 저는 이거를 많이 구비해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소개할 거는 이 찰흙 도구들이에요. 제가 이거는 처음에 올렸던 점토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소개했던 게 이런 밀기 도구, 누르기 도구, 그리고 자국이 남는 도구, 뭐 자르는 도구 그런 식으로 소개를 했었어요. 순서대로 어디서 샀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우선은 여기 이거는 흔히 아시는 그 밀대죠. 제빵할 때 쓰는 도구고 이것도 그 다 있는 곳에서 샀어요. 이거는 손잡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밀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친숙한 도구여서 아이들이 잘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구들을 제가 하는 기준은 보면 가볍고 모난 곳이 없고 잘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것들을 기준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무 밀대는 얘랑 다른 점은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잡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이게 아주 쉬운 도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굉장히 작은 밀대로 쓸 수 있는 미니 롤러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문구점에 가면은 아이들 파나 재료, 고무 파나 재료로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잡고 쓰기 굉장히 좋고 미는 게 너무 잘 돼서 되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테이프를 감아놓은 이유는 아이들이 여러 명일 경우엔 이거 자기가 쓰고 저기 딴 데다 놔놓고 선생님 제 거 없어졌어요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구분해서 너가 쓰던 거는 초록색이야, 너가 쓰던 건 뭐 까만색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게 테이프를 감아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작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건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있는 곳에서 산 건데 원래는 요리용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깨를 갈거나 하는 미니 절구공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이걸 잡기가 좋아서 이거를 잘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절구공이인데 이게 다른 점은 되게 크고 옆이가 넓어서 밀대로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대신 여기가 오돌토돌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국이 남는 도구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 있는 곳에서 산 마사지 롤러예요. 이거는 밀대의 기능도 하지만 롤러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자국이 굉장히 잘 남아서 자국이 남는 도구로 저는 분류를 했어요. 이것도 다 있는 곳에서 산 스탬프 롤러예요. 그 다음에 소개하는 애들은 이제 자르거나 자국이 남는 도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똑같은 게 2개 들어갔네요. 이거는 아마 제가 되게 유명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 다 있는 곳에서 판매하는 반죽 자르기 칼이에요. 근데 이곳이 둥글게 처리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두껍고 둥글게 처리돼 있어서 이거는 아이들이 찰흙을 자를 때 굉장히 유용하고 큰 찰흙도 힘줘서 금방 잘 자려고 이제 견고해서 아주 애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랑 이거는 둘 다 감자 으깨는 도구예요. 으깨기 도구인데 얘는 스테인레스로 금속으로 돼 있는데 아이들이 쓸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벼워서 이거 아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사실은 잘 으깨지진 않아요. 이 자국도 잘 남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기 모양이 재밌어서 구입했어요. 그리고 되게 튼튼해요. 이거는 케이크 자르는 칼이에요. 다 있는 곳에서는 주로 주방용품 코너에 이렇게 점토놀이 하기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런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이런 물건들도 다 주방용품이고, 대부분 주방용품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소개할 이런 찢기 도구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주방용품이에요. 그래서 주방용품을 아이들이랑 점토놀이 할 때 어떤 걸 갖고 하면 좀 재밌을까 싶을 때는 그 주방용품 코너에 가시면은 되게 아이디어를 얻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찢기 도구들도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방용품이라고 한 게 이거 다 쿠키 커터예요. 이것도 쿠키 커터고 얘도 쿠키 커터예요. 제가 절대 점토놀이 도구를 미술용품 코너에서 사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쿠키 자르는 쿠키 커터들이고, 대부분 이거는 아마 코스터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모양이 예뻐서 아이들이 좋아해서 잘 쓰고 있어요. 보면은 이거는 한쪽이 이렇게 매끈하고 한쪽은 오돌토돌한 그런 쿠키 커터고, 이렇게 이런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별, 하트, 진저브레드, 그러니까 사람 모양 쿠키 커터가 있는데, 이 쿠키 커터를 구입하실 때 금속으로 된 거는 생각보다 잘 휘어지거나 잘 휘어지고 좀 이 끝이 날카로워서 아이들이 쓰기에 힘이 많이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뭉툭한 면도 있고 잘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을 저는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쿠키, 아마 주먹밥 모양틀 또는 쿠키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장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할 수도 있는, 이건 나중에 제가 찢기 놀이를 소개할 때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어려워서 좋은 놀잇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로 주방용품이 점토놀이에서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걸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번에 부재료를 함께 할 때 그 재료를 소분할 때 했던 그 외의 도구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저번에 재료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나눠줄 때 이런 작은 플라스틱 통을 쓰면 좋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 있는 곳에서 구입한 반찬 용기예요. 반찬통인데 2,000원에 4개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을 저는 쓰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이들을 인원수에 맞게 다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격면도 무시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서 이제 선택을 했고, 이렇게.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저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쓰는 그 생활용품들을 많이 미술 도구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용품을 미술용 도구로 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도구들은 저희가 실생활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미술용 놀이 도구와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도구는 확실히 분리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만약에 집에서 쓰던 반찬통을 이 아이한테 미술용 도구로 주기로 했어요. 그럼 그날부터 걔는 그 미술용 도구 함에 있어야 돼요. 여기 미술용 도구에 있다가 우리 집 싱크대에 갔다가 다시 갑자기 미술 도구로 갔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아이가 수업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나 저기 싱크대에 있는 숟가락 쓰고 싶어요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져요, 저희가.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숟가락을 놀이용품으로 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일회용 숟가락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 일회용 숟가락은 그날부터 미술놀이 도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한계를 지어줘야 아이들이 내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어떤 행동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어떤 행동은 하면 되는 행동인지
그 기준선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걸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그 한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술놀이 할 때 기준은 미술놀이 할 때 쓰는 도구들, 예를 들면은 엄마가 집에서 쓰던 이 감자 으깨는 도구를 더 이상 요리할 때 안 쓰고 미술놀이 할 때 쓰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그날부터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날부터 얘는 반드시 미술 도구함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미술놀이는 아이들이 해보고 싶은 대로 하는, 좀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는 미술놀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아이한테 이 미술 도구들을 가지고 네가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해볼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아이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자기가 실험해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걸 허용을 할 때 하기 전에 이제 이 교사나 어머님들이 기준을 조금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나는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지. 이거는 제가 미술 설명을 하면서 아마 꾸준히 한 번씩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하면서도 규칙을 지키면서도 아이는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서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연습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놀이라고 해서 규칙 없이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이 아이가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면서 미술 놀이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지만 아이들이랑 놀아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고 기준도 잡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기준을 조금씩 잡아서 아이와 함께 연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자잘한 소모성 부재료들을 나눠줄 때는 이제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종이컵보다는 이렇게 약간 얕고 넓은, 아이들이 재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통들을 하고, 나눠줄 때 기준은 지금 아이들이 2명이라는 걸 전제하에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은 되도록 같은 통에 비슷한 양을 담아주고, 이 통이 얕고 넓다고 해서 너무 크면은 애들이 재료를 너무 이 통을 얇고 넓게 했다고 해서 너무 큰 통을 줄 필요는 없어요. 작은 통을 주면 아이들이 충분히 재밌게 갖고 놀고, 저희가 어차피 여기다가 이 친구가 다 쓴 다음에 계속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작은 통을 놔야 미술 놀이 할 때 좁지도 않고 아이가 적절히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 통은 작은 걸로 준비해 주셔도 돼요. 아이들이 왜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별로 말을 하진 않지만, 왜 조금밖에 없어요 라고 할 때 이거 다 쓰면은 너 얼마든지 더 쓸 수 있어, 더 줄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약속한 대로 이 아이가 이걸 다 쓰면은 여기에 계속 채워주게 되면 아이들이 이게 적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니까요. 작은 통을 준비해서 대신 항상 여기에 원하는 만큼 다 쓰고 나면 원하는 만큼 채워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